그 기초 강의 안 들으신 분들 손 들어보실 거예요. 제가 말은 중급 강의라고 했는데 그 수준이 그렇게 단어를 막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들었는데 좀 이해가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지장 없을 정도는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강의는 실질적으로 이제 내 남자가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안 하고 그냥 구조가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잘 모르고 얘기해도 맞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상대한테 맞춘 거의 결정판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략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스스로 유추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네, 그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처음 얘기할 거는 미처 기초 시간에는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걸 먼저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이제 뭐냐면 억부를 얘기하는 거죠. 억부를 먼저 건드리고 가겠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 억부법이라고 하는 게 명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막 뜬 게 얼마 안 됐어요. 현대에 와서 이게 억부가 막 강조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억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격국 이론으로 이제 푸는 경우가 많았고, 그랬던 이유는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억부법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억부도 결국에는 개인성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전체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이 사람이 전체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잘 융화돼서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 사주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재관이죠. 아직도 재관이 있는 사람을 최고로 치는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격이라던가 전체적인 사고에서 이제 비롯된 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재관 중심으로 본다는 거 굉장히 꼰대스럽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되게 많아요. 한 90% 이상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거고, 이제 이거는 사실상 7, 80년대부터 굉장히 강조되어서 왔고요. 지금은 거의 절정기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끝에 다다라 있어요. 개인성으로 보는 거는. 근데 이게 음양적 사고를 하자면은 다리 차면 기우는 것처럼 이것도 너무 극대화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금 전체주의적인 시각이 도래하고 있죠. 뭔가 좀 의견이 다르면 이제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적대시하고. 그게 전체주의가 다시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억부라고 하는 것은 개인성을 보는 중요한 코드다. 그리고 이 개인성을 본다는 건 뭘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식상이라고요? 일간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일간 중심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니 원래 사주가 일간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라고요. 제가 기초 시간에 끊임없이 강조했던 거죠. 제발 일간을 벗어나라고. 사주의 일간만 쳐다보면 안 된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일간 중심으로 식상이 있으면 어쩌고 인성이 있으면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역부법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러한 식상이든 인성이든 관살이든 재성이든 뭐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사용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 안 되고 있는 식상도 되게 많아요. 사용 안 되는 인성도 되게 많습니다. 인성이 사용되면 진짜로 그게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사용되고 있다면 문성운이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쓰이는 인성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쓰이는 인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냐면은 뒤지게 게을러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발 가만히 있으면서 자동으로 다 해주길 바라는 게 이제 안 쓰이는 인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억부를 공부하지 않으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십성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 이 억부하고 당연히 비교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 비교가 되겠어요? 격국하고 비교를 해야죠. 격국하고 억부하고 거의 반대선상의 개념이 완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이 다르다. 자, 어떻게 다르냐? 격국 같은 경우는 진로를 보죠. 그리고 배경을 보는 거예요. 사회성을 보는 거고요. 사회성을 본다는 건 상대적으로 개인성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개인성이 극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치게 사회적 관계, 비즈니스적 관계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성격이다라고 마냥 좋다고 하지 마세요. 소시오패스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쵸? 내가 잘 되는 게 우선하잖아요. 얘가 뒤지든 말든 얘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경쟁적 코드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지나친 명들은 그런 시각이 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왜? 이익이 되는 관계니까. 서로 상부상조가 계산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잘 나가니까 친해진 거고요. 이 친구가 못 나가면은 연락도 안 하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격국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개인성이 결여되어 있고 진로나 배경적 코드가 더 커져 있다면은 이거는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직업을 보는 중요한 코드라고 했는데 격국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선택이 되어진 거죠. 이건 수동적 코드가 굉장히 큽니다. 수동이에요, 수동.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가. 조금 거리를 두고서는 사회적인 압박 같은 걸 받아들인 거죠. 사회적 압박이 어떤 거예요? 대학교 잘 나오고 4년제를 나와야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압박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짜여진 듯이 살아가는 게 격국적 코드로 보는 관법이다. 이게 잘 돼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명들은 대부분 격국을 논하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격국을 굳이 빡세게 공부하지 않아도 사주보험된 관계가 없다. 왜? 잘 사니까 안 와요, 상담하러. 왜 와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잘 안 돼 있는 파격들이나 좀 억부적 관점에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 공부를 더 해놔야 상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신랑, 신약 이런 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월 중심으로 보라, 일간 중심으로 볼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격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주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올바르게 잘 사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돼 있다. 자, 억부는요, 여기는 적성을 보는 거예요. 진로하고 적성이 다르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검사할 때 진로와 적성을 다 검사하는데 안 맞다고요. 저도 학창시절에는 회계사 하라고 나왔어요. 네, 그 진로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합격이니까 저도 역부족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관에 연월에 있다 그러더라도. 그건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그 억부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적성이란 건 뭐예요? 이런 배경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별 의미 없다는 뜻이죠. 철저하게 일간인 나로부터 출발했다. 철저하게. 그럼 이미 여기서부터 엇갈리네요. 여기는 배경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이러니까 애초에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대치동에 있을 확률이 높지. 네, 너무 명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 분당이나 대치동, 뭐 목동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이 워낙 중요하니까. 부모님부터 이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격의 장점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얘는 뭐 일간인 나로부터 출발했다니까요? 환경이 뭔 소용이야. 그러면은 이 억부적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는 명들이 잘 살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독립을 해야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간이 나 혼자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신약 따지지 말고요. 보통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비거분 왔을 때 독립해라, 식상황 왔을 때 독립해라 이딴 소리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억부적 관점이면 빨리 독립해야 돼요. 왜?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는 독립 늦게 해도 돼요. 30살까지 집에서 이제 월세 나가게 안 하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독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이 이런 구조가 잘 돼 있는 명하고 살 때는 트러블이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이런 구조면은 30살인데 백수잖아.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회성을 보는 거예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전체를 생각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여기는 철저하게 개인성이에요. 부모님이 힘들든 말든 상관없어.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가 기본 베이스예요. 당연히 빨리 독립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 기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네, 내가 개인성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식으로 된다.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빨리 독립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긴 하죠. 여기는 예. 독립해도 나름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 그리고 아무 때나 막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할 때 여기는 보증금도 없는 고시원 같은 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미 대출 받아서 갈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미 사주를 봤을 때 이런 게 구분이 됐다 그러면은 얘기하는 게 아웃라인이 딱 잡혀버리니까 아무리 내가 오버해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이 안에서 얘기하면 틀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성을 보는 거다. 개인성을 보는 거고요. 방향을 얘기하라면 여기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안에 내 위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보는 사회가 돼요. 시각이 다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누가 더 애국자예요?
아, 애기 많이 낳는 게 애국자지 뭐. 예. 근데 생각을 할 때 뭐예요? 그래도 전체가 굴러가는 걸 먼저 여기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조직이.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내가 보는 거에서 그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도 내가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겠죠. 시각이 매우 달라요. 여기도 충분히 공무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뜯어먹을 게 없나, 국가로부터.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 뜯어볼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 복지를 위해 회사가 필요한 거지, 회사가 잘 되라고 바라는 유형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런 게 조금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희생을 하느냐, 막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고요. 관점이 그냥 그렇다는 거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억부를 본다는 건요, 우리가 진로를 안 잡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오게 되어 있다. 진로가 안 잡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로가 안 잡힌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사회에서 제시한 대로 열심히 했더니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었다는 뜻이죠. 맞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하라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대학도 나오고 스펙도 잘 쌓았는데 취직이 안 돼요. 독립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명이 억부적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는 길을 자꾸 따라가는 게 이 사람한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역부가 주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주변의 배경에서 얘기하는 걸 따라갈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숙명을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은 10대 때만 깨달아도 자기 길을 빨리 갈 텐데 대체적으로 너무 늦게 깨달아요, 요즘 시대에서는. 대학 다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이쪽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 청년들 중에서 취직 못한 사람 되게 많은데 대부분 이런 쪽에 속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목하는 게 좋다. 억부가 된 사람들은 굳이 공부해라 뭐해라 할 게 아니라 방목을 시키세요. 방목. 자기가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목하지 말아야 되는 유형들도 있긴 하거든요. 자, 일간 중심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일간 중심으로 볼 거니까 대체적으로 어디에 출발해야겠어요? 연월도 중요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일지와 시를 봐야 돼요. 기본 베이스가 이래요. 근데 일지하고 시만 봐서 그럼 다 나오겠냐 이거죠. 연월의 격국이 좀 미비한, 완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격국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연월에서 보아도 무방하다 이거죠. 연월에서 보아도. 대신에 근데 이제 월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확률이 높죠. 파격이거나.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뭘 봐야겠어요? 우리가 억부라고 하면은 신왕, 신약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본이 억부가 신왕, 신약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고요. 신왕, 신약만 얘기하는 거. 우리는 4개로 나눠야 되겠죠. 강, 쇠, 왕, 약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이다. 강, 쇠, 왕, 약을 다 따져야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일간 중심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간 중심에서 주변의 에너지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자, 강하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받냐고요. 도와준다가 어떻게 도와줘요? 생으로. 강하다는 건 인성의 도움을 받아서 일간이 에너지를 채워서 주변을 다루는 거죠. 이게 강이에요. 신강이라는 단어를 쓰려면은 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구분을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비겁이 막 사주에 드글드글하네, 신강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쇠는 뭐예요? 그쵸. 다 아시네. 식상으로 설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는 사주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비겁으로 이걸 근으로 쓰는 거죠. 근으로 강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약한 거는 관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살이 사주에 지배를 하고 있어서 일간이 약해진 상황을 얘기해요.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하면은 이러한 억부적 관점에서 진로가 아닌 적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적성으로 이미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은 개인의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재능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맞춰지지 않는 재능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사회적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도 해야 돼. 이게 결국 억부법이라고 해도요. 결국에는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기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배제할 수는 없는데 많이 벗어나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라 이거죠. 그래서 음지로 가는 경우도 꽤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음지로 갔다는 게 뭔 말이에요? 뭔 범죄예요. 세금 안 내도 된다예요. 국가 통계에 범죄가 아니라 세금,
범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 범죄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직업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노가다 아침에 이제 한 5시, 6시에 나가서 인력 사무소에 있어요. 순서대로 데려간단 말이야. 그리고 현금을 지급을 해요. 통계 안 잡혀요, 그거. 세금 안 내도 돼요. 현금이니까. 중간에서 삥땅 쳐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직업군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얘기할 거는 강이에요, 강. 자, 인성으로 강해진 케이스를 얘기하겠다 이거죠. 인성으로 강해진 케이스. 신강을 볼 때는 구분을 해야겠죠? 예,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근이 있는 경우와 무근인 경우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이 있는 경우와 무근. 참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죠. 근이 뭐예요, 근? 깔아주는 거? 뿌리? 일간이 천간에 있잖아요. 천간에 있을 때 그 일간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지지에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근이에요. 근데 근의 역할을 하려면은 당연히 일간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간을 유지하거나 보조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술 중에 정화가 근이다, 이 술토가 근이다, 이딴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설계하는 입장이잖아요. 근거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뿌리로서의 역할은, 이렇게 따지면 뿌리가 지금 잎을 다 죽이는 꼴인데,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미 중에 미월이 뜨거우니까 정화가 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이란 역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니, 뿌리가 일간을 다 털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뿌리냐고요. 부모가 우리의 뿌리잖아요. 부모가 착취하고 있다, 나를. 그게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아니, 다 커가지고 이제 막 일하고 있는데 너 이제부터 월급 나한테 따박따박 갖다 바쳐. 이게 어떻게 뿌리냐고요. 이파리 다 죽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근데 왜 구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국 억부를 본다는 것도 이 사용 가능한가, 그러니까 용신으로 쓸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인성을 쓰기 위해서는 근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이 인성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이 있는 경우에는 인성을 쓴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근이 없으면은 공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공부를 얘기하든 문서운을 얘기하든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무근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쓴다 개념이 아니라 의지가 강해지죠. 어떤 의지예요? 인성에, 의지라고 하면 좀 헷갈리나요? 의존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의존적 형태가 된다, 인성에. 근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인성을 통해서 강해지는 게 아닌 거죠. 절대 강해지지 않는다. 평생을 지나도. 강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성이 없으면 엄살 피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인성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육친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은 부모 없이 못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부모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에라도 의존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무근인데 인성을 쓰는 의존적 사람이야. 근데 일단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뭐예요? 네, 의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네, 이게 복이라고 하면 나름 복이죠, 이것도. 네,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귀인이 나타나서 막 나를 살려주죠, 막.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인성을 적극적으로 쓰기가 참 어려워지니까 어떤 인생이 될까? 대체로 백수가 됩니다. 어딘가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좋은 사장님 만나서 사장님한테 의존하고 살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사장님이 무능한 거 알면서 내치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성을 못 쓴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인성의 그런 얘기들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어떤 사람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지만 따지면 돼요. 어렸을 땐 부모님이 될 것이고, 나이 좀 먹으면 마누라한테 의지할 것이고, 뭔가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치마폭에 숨거나 앞에 이렇게 내세우거나 이러겠죠. 그런 형태가 이제 근이 없는 인성을 써야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강세왕약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안 나온 게 하나 있죠? 재가 안 나왔잖아요, 재. 재성으로 강세왕약을 결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약에서 관사를 얘기했죠? 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가 많은데 신약하다. 근데 인성이 하나 있다. 그럼 어떻게 써요? 그러면 이제 이 인성을 써야만 하는데 대체로 의존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재다 신약인데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인성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거기에 의지해서 살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하잖아요? 잘 돼요. 인성이 약하니까 어때요? 주변에서 막 그 구독자들이 막 도네이션 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최고 장점은 불쌍한 척을 너무 잘합니다.
먹고 살만 해도 이거 하면은 마음이 막 사람들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요. 마동석이 불쌍한 척 한다고 불쌍해 보이겠냐고요, 그게.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이거다. 근데 근이 있으면 어때요? 근이 있는 것만으로도 적극성이 다르죠. 적극성이 엄청납니다. 인성을 빨아들여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자, 이게 결국에는 인성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성이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인성의 그런 존재가. 이거를 이제 진짜 공부에 이렇게 접목을 하자면은 근이 있는 인성은 책이 이렇게 막 두꺼워요. 엄청나게. 법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인성이 약한 그러니까 이렇게 근이 없어서 인성을 소화하기 어렵거나 의존적인 유형들은요. 이 책을 보자마자 쫄아요. 이거 언제 다 읽지? 해리포터 막 전집 사놓고 와 이거 재밌다고 해서 사긴 샀는데 이건 엄청 두꺼웠잖아 옛날에 보면은. 지금 상하로 나오니까 이걸 나눈 거긴 하지만은 그 상하를 나눈 것도 다 제극인이에요. 많이 팔아먹고 부담 줄이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근이 의존적인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계속 읽어도 머릿속에도 안 남고 진도도 안 나가고 도돌이표예요. 항상 소화가 안 된다 아무리 해도. 근데 이렇게 근이 제대로 쓰이는 명들은요 금방금방 이렇게 해내는 힘이 있어요. 학창시절에 하루에 영어 단어 300개 외웠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심지어 잘 까먹지도 않아요. 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인성을 보더라도 대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 부모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기는 다 계속 물어볼 거야. 내가 뭐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인성을 충분히 내가 활용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의 존재를 잘 써먹죠. 잘 써먹죠. 필요하지 않아도 잘 써먹어요. 네, 잘 써먹어요. 부모님이 또 안 해줄 수가 없게끔 얘기를 합니다. 달라요. 여기는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정도예요. 여기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니까요. 왜 필요한지 그 장난감이.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고 나중에 딜까지 쳐요. 내가 대신에 공부 잘하겠다. 성적 얼마 해오겠다. 안 사줄 수가 없지. 다 지키니까 또. 근데 말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억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인성을 쓰겠다는 거는요. 결국에 뭐 개인성을 보는 거고 이게 적성을 보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적성이냐? 지식 기반이라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인성적 코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이론 이런 것들이죠. 정신 이런 거를 기반해서 타고난 능력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거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게 강한 사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리하면은 생각하는 게 요리는 누가 잘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 요리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식상이 발달한 사람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식상은 말 그대로 본능적 코드가 강하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성으로 되어 있는 명들도 요리를 잘해요. 근데 좀 다르겠죠. 여기는 요리를 하더라도 뭐예요? 이론이 크다는 거예요. 이론적 코드가 훨씬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식상은 요런 거,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할 때 영양학적으로 어쩌고 어떤 거랑 어떤 맛이 배합되면 이런 맛이 나고 뭐 이 요리의 기원은 어디에서 출발했고 이게 다 인성이잖아요. 그게 강조되어 있다 훨씬. 그래서 요리사보다는 요리 연구 쪽으로 더 잘 맞겠죠. 또는 요리 교육 쪽으로 더 잘 맞겠죠. 이런 코드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서기도 해요. 이거 승계 뭐 이런 거죠. 뭐 전수, 뭐 전승 이런 거 물려받아서 다 인성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 사업의 코드가 내가 만들어서 했다라기보다는 누군가한테 물려받았거나 누군가한테 전수받았거나 이런 걸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겨줬다거나 이런 걸로 출발한다는 뜻이죠. 쓸 수 있다. 코드가 이렇게 개념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쓸 수 있고 없고는 이제 다른 문제고. 자, 여기에서 이제 굳이 구분하라면은 정인하고 편인이 구분돼야 될 텐데 사실 정편인 다 기본적으로 관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신강은 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뭘 하더라도 관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 베이스니까 이거는 조직이나 국가나 단체나 관 중심의 사회나 여기에 기반한 인성이 되겠죠. 그래서 신강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라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게 핵심이에요. 진짜 신강이다라고 하면 공부 잘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데 공부 못한다? 신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 있다고 다 공부 잘하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게 그 의존적 성향이 아니어야 자기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겠죠.
이게 의존적 성향이 커지면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일정한 성적을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 베이스에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제도권에 부합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웃사이더죠. 비주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통이 붙어요. 정통. 여기는 정통이 안 붙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요리를 베이스로 한다면 여기는 정통 중화 요리죠. 여기는 우리가 보기 힘든 요리들, 예, 비주류, 막 그 사람이 먹어도 되나 뭐 이런 요리들 있죠. 예, 그런 쪽으로 쭉 빠진다는 뜻이에요. 편인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갈 수 있죠. 다른 부류 쪽으로. 편인은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 쪽 지식이 기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벗어나지가 않겠죠. 기술직을 하더라도 인성들은 이런 지식적, 이론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직에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IT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론 쪽이 강조되어 있는 기술이, 그것도 기술이지만은 이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식상하고 완전히 다른 결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적성이 있을 것인데 이거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쓸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식상으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성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말고는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신강이고 인성인데 관이 있어서 관이 상생한다? 그거 쓰이는 거 아니에요. 억부족 관점에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 인성을 쓸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아까 근이 있는 인성을 얘기했는데 제일 좋은 구조는요. 근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한 듯한 거 있죠. 일간이 분명히 근은 있는데 좀 약한 것 같아. 약한 듯이 보이면서 인성이 있는 경우 굉장히 잘 써요. 이러면 이 인성을 근인데 약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주변에 딱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막 핍박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근을 쓰긴 써야 될 텐데 근데 인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사주를 보면 그 느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근이 분명히 비겁 있고 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유년에 태어났는데 사화하고 오화가 다 있고 신금이다. 이거 뭐야? 근이 있는데 왜 약해 보이는 느낌이지? 인성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기 무토 딱 하나 있으면 끝나요. 그냥 지지랑 뭐가 상관이 없다. 근데 크게 상관없어요.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와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상에 있다는 거는 자 여기는 인성이 어쨌든 잘 갖춰져 있다는 거는요. 입력이 머릿속에 들어온 게 많다는 거죠. 인성은 인풋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든 게 많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의존하는 인성이면 든 게 별로 없어요. 계속 쑤셔넣어도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지. 야 너는 10년 동안 했는데 그걸 모르냐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게 의존적 성향의 인성이라고 하니까 신약한 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왕한 인성 같은 경우는 박사예요. 박사. 천재예요. 천재. 다 알아요. 다. 이게 너무 기억하는 게 많아서 막 지진이 난다니까요. 1살 때부터 기억이 날 수도 있어. 그런 명들은. 진짜 그 정도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많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하드가 용량이 큰 거예요. 근데 이게 많으면 뭐하냐고. 식상이 없으면 못 쓴다니까요. 아웃풋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니터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컴퓨터에서. 들어있는데 찾을 수 있는데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자, 이런 명들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박사까지 잘 해놓고 백수예요. 쓸 수가 없다는 게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얘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든 게 없나 라고 해서 술 마시면 또 그때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명들도 분명히 사주 공부를 할 텐데 막상 통변하러 가면 어때요? 식상이 없으니까 통변이 안 돼요. 근데 술 마시고 사주 얘기해보면은 막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런 케이스들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술 마시면 식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식상이 있다는 것은요, 출력 가능 또 활용되죠. 이게 제일 크죠. 보통은 의미 없이 이렇게 막 스펙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어떤 거라도 만들어 놓으면 끝나요. 그냥. 그래서 이런 명들은 저기 군대 가기 전에 면허증 하나 따두고 가면 돼요. 운전면허증 하나 따두고 가면은 가자마자 운전병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없는 인성들 아무리 운전면허증 따도 가서 운전 못 할 수 있겠죠. 대학을 졸업해도 어때요? 의미 없다. 졸업장이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대 나오면 뭐 하냐고, 백수인데. 그게 또 자기가 백수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요. 식상이 없다는 거는 자기가 해놓은, 축적해놓은 걸 살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강조가 안 돼요, 그게.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어때요? 출력이 잘 안 되니까 어쨌든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겁을 먹으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두렵다,
소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커져 있죠. 여기에 제일 잘 맞는 게 뭐예요? 이 인성 교육 코드가 크죠. 연구 코드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거의 선생님과인데 이런 사람이 처음에 공부해서 스펙 쌓아서 이제 교대에 나와서 선생님을 한다.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말이 안 나와요. 굳어요. 무서워요. 애들이 그렇게 무서울 수밖에 없어. 근데 처음에는 이게 출구가 안 나와요. 저 뒤에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참.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옷 입고 저승사자도 아니고 참. 아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길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 식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정말 어렵거든요. 약해도 상관없다. 막 약해가지고 막 처박혀 있고 막 구석에 어떻게든 써야 되는 상황이어도 상관없다. 있으면 된다. 근데 누가 이렇게 밀어줘야죠. 뒤에서 자신감 불어넣어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그래서 여기는 무서운 것만 극복하면은 길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베이스지만 교육이나 연구적 코드가 베이스지만은 이 인성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에는 모든 것 어떤 걸 하더라도 자꾸 집중이 안 되네 이거.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음악적인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예체능적인 거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제일 큰 건 유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려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길이 점점점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산길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등산할 때 길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길이 아닌데 그냥 바닥에 흙이어서 그냥 따라 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난 것처럼 나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격들이 사는 인생하고 좀 다르죠. 성격들은 시키는 것만 잘하면 쭉 가지는데 여기에는 끊임없는 실패를 맛볼 수 있다. 여기서 자칫하면 좌절감도 굉장히 크죠. 왜? 이 출력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내가 예상했을 때 시험 치면 한 100점 나올 줄 알았는데 막 80점, 70점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부딪혀서 하다 보면은 출력이 확 일어나면서 뚫고 간다는 거죠. 그걸로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박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의지로 자꾸 그 무서운 걸 뚫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 그래서 이런 명들이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은 결과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라. 힘들어도 계속해라. 눈 감고 그냥 저질러라.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명들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조심해야 돼요? 애초에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너 조심하면 큰일 나. 저질러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저질러야 더 잘 되는 사람인데 아무리 여기서 저지른다고 해도 이 인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고 치는 레벨로는 절대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운전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야, 100km 한 번만 밟아봐. 절대 못 밟아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론을 승화시키는 개념으로 억부를 쓴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격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철저하게 개인 위주로 가는 거예요. 개인성 위주로 간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유형들이에요.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네가 좋아하는 걸로 찾아가라. 이렇게 만드는 게 낫다. 물론 정인하고 편인이 좀 구분이 되겠죠. 그래도 정인이면은 부모님하고 이렇게 좀 있을 텐데 편인 경우는 완전히 달라져요. 전혀 생뚱맞은 다른 걸 할 수 있다. 편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것도 근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근이 없는 경우에는 쉽지가 않다. 인풋이 안 되니까 아웃풋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한 인성은 좀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의 긍정적인 코드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로 게을러요. 이게 생각 기반이라 그랬잖아요. 연구도 그렇고 생각만 한다. 생각으로는 벌써 빌 게이츠 됐어요. 벌써. 재벌이야 막. 나도 유튜브 하면 잘해 막 이러면서. 근데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돼요. 벌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말로 하는 것도 돈이 되죠. 요즘에는 식상운에 하면 돼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떠들기만 해도 돈이 돼요. 요즘엔 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뭐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정치 유튜브 딱 하고 정권 비판하면 돼요. 그러면 후원도 받고 돈도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식상운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식상이 없으면 뭐예요? 아는 건 많은데 풀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여기에 딱 맞는 유명한 사람이 딱 한 명이 기억이 나는데 강사 정승재라고 있어요. 이 사람 수학 가르치죠. 학력을 아무도 몰라요.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가르치는 능력 하나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현우진 쌤은 옥스포드대 나왔잖아. 끝났잖아요. 그런 개념이니까 뭐냐면은 격국적인 완성이 이미 잘 되어 있는 분이고요. 거기는 아마 인성적으로 나중에 늦게 발현된 처음부터
강사하겠다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길이 난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잘했겠냐고. 근데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 학생들이 왜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지? 그게 이제 쭉 확장돼서 여기까지 이미 식상으로 충분히 출구를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두려움도 없고 자신감 있게 나가지죠.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인풋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식상이 있으면 그런 발현이 잘 돼서 최고 좋은 거는 교육 쪽으로 가는 게 최고 좋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 사업. 근데 이거 교육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뭐겠어요? 경영적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사업하면 막 거창하게 막 백종원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적인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적으로 잘 되는데 학원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영은 누가 해야 돼요?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야 돼요. 제가 스티브 잡스 계속 얘기하잖아요. 잡스가 그런 마케팅하고 경영보다 마케팅이죠, 사실. 그런 거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커진 거지 없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론 베이스로 하는 직업군엔 다 잘 맞는다. 할 거 없으면 선생님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작곡 같은 것도 잘 맞고요. 인성으로 뭐를 배워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요즘엔 뭐 필라테스도 많이 하고 바리스타 같은 것도 자격증 따서 하고 막 이러는데 식상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만들어 놓고 돈 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가끔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저 박사까지 해도 될까요? 아니면 자격증을 어떻게 따도 될까요? 하다못해 막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겠다고 막 그래요. 돈하고 시간 버리고 끝날 거라고 전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못 쓰는 구조면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된다. 근데 식상운이 오면은 충분히 쓸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억부 같은 경우는 격국하고 좀 다른 게 여기에는 운의 변화가 크다. 오히려 격국들이 운의 변화가 극심하지 않아요. 이미 사회적 안전장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성격이고 너무 좋은데 합격을 못했다고요? 무조건 돼요. 되는 게 중요해요. 운 상관없이 된다 이거죠. 그런 명들은 오면은 운이 안 좋아도 된다 그래요, 저는 그냥. 근데 억부적 관점에서 이게 쓰여야 되는 명들은요, 운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억부적 관점의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잘 맞는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재성이에요. 이게 격에서는 인성을 쓸 때 재성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파격이거든요. 파격이에요. 제극인 되는데 당연히 파격이지. 이거 대체로 길신으로 통변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 재성이 무슨 역할을 부여하냐면은 현실 감각을 부여해요. 현실성.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 객관화예요. 인성이 재성마저 없으면은 식상은 없어도 돼. 근데 신강이 재성마저 없으면은 진짜 백수라니까요, 그거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신왕해도 인성을 잘 쓰는 명이어도 재성이나 식상 없으면 그냥 백수로 살아요. 결국은 뭐냐면 현실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압박이 없다는 뜻이에요. 돈을 벌어야 한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어떡하지 이런데 어떡하지라는 감정이 빠져 있어요. 감정이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신왕한 인성이면은 엄마 아빠한테 용돈 주세요 하면 나오죠, 돈이. 신약한 인성이면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도 어때요? 사람들이 막 돈을 막 10,000원씩 20,000원씩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신약보다 신왕이 더 잘 끌어오긴 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어쨌든 인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백수 해도 되죠, 그러면은. 근데 재성이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 상상하던 거, 비현실적인 거, 난 빌 게이츠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것을 수정해가지고 나는 실질적으로 힘들겠구나. 근데 백종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은 실행으로 옮깁니다. 가장 큰 능력이에요. 실행한다. 근데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죠. 계산해서 실행한다. 계산해서라는 말에 그런 게 없는데 계산해서 실행한다. 재성마저 없으면은 계산조차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많고 판타지 속에 사는 거예요. 비현실 속에서. 되게 문제가 많아요, 이런 명들. 요즘 시대에서는 먹고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먹고 살만하니까 생각만 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50년대 60년대 마냥 굶어야 되고 이런 시대였으면 뭐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머리를 쓰는 정신노동을 하죠. 정신노동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식상을 쓰는 명도 정신노동이겠지만은 식상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출력해서 직업을 만들어 개념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사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직업군이 뭐예요? 그렇죠. 재테크적 코드가 크죠. 또는 자격증을 활용하겠죠.
이 자격증의 기준은요, 쓸모 있는, 취직이 되는, 아니면 만들기만 하면 확실하게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불확실하면은 실행하지 않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한다. 성공 확률이 높아야 된다. 그런 계산기가 안 두드려지면은 안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도 식상은 그래도 자기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요. 말을 하든 운동을 하든 움직이든 자기가 뭔가 노동성을 활용하는데, 여기는 거의 비노동성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방구석에서 클릭 몇 번으로 돈 버는 직업들도 있죠. 키보드 몇 번 움직이면 되는 직업들도 있고, 그런 약간 무노동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둘 다 있으면 둘 다 쓰죠. 근데 식상을 쓰는지 재를 쓰는지 어디에 비중이 더 높은지를 봐야 돼요. 어쨌든 식상 비중이면은 대체로 둘 다 있으면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로 해서 돈을 좀 번 다음에 돈 버는 법을 가르쳐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인성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요. 이거를 전달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말재주가 없는데 전달을 잘하는 게 떠먹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면 그냥 저절로 이해가 돼. 정승지가 그런 유형이라니까요. 그 강의 듣다가 다른 사람 강의 들으면 잘 안 들어와요. 그 전달 능력이 되게, 그러니까 인성을 재성으로 가공해서, 인성만 봤을 때는 그냥 신선한 재료인데, 이거를 먹기 좋게 요리해서, 포장해서, 가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건 재성하고 식상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다만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식상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전달을 하는 거죠. 재성은 다 자른 다음에 핵심만 전달하는 게 다른 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치는 쪽으로는 식상이 더 잘 맞죠. 재성이 가르치면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이 사람 천재인가? 이렇게 돼버려요.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이거죠? 라고 해버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가끔. 올해 식상 들어왔을 때, 작년 뭐 이럴 때는 식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한 2년 지나잖아요? 다 건너뛰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아마. 제극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재성만 있어도 어떻다? 이 인성을 쓸 수 있게 현실적으로 바꿔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성 이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끝나고요. 재성은 그걸 활용해서 소설이라도 쓴다고요. 뭐라도 한다고. 이렇게 돈 되는 무언가라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펙이 현실하고 맞냐 안 맞냐, 인성으로 내가 해놓은 게 대중하고 세상하고 맞냐 안 맞냐 이런 거를 따지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T로 가요. 자칫하면 야 그거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결과 먼저 생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은 잘 산다 이거죠. 자, 억부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은 안 맞죠. 그래서 대체로 인성을 활용한 선생님들은 조직 생활이 안 맞아요. 애들 가르치는 게 힘들 것 같죠? 학부모 상대하고 조직 생활하는 게 더 힘들어요. 직장이거든요, 거기도. 잡무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3시, 4시 하면 땡 하고 집에 가지만은 선생님들은 그때부터 시작이야. 네, 한 명 한 명 다 자료 정리해야 되고, 개인 면담 해야 되고, 막. 거기에 이제 정치질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안 맞습니다. 대체로 뭐예요? 대체로 자유업으로 가죠. 근데 재성을 쓰는 사람들은 자영업으로 가죠. 이거 뭐예요? 자유업은 돈보다는 자아실현이 더 중요하다. 내 만족이 더 크다. 자영업은 만족이 돈에서 나온다. 네, 이 차이에요. 돈 목적이냐 아니냐가 달라져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게 정제로 할 것이냐 편제로 할 것이냐 이런 것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진짜 지극한 현실성을 얘기하려면 정제를 얘기하고요. 편제는 현실적인 건데 통찰을 기반으로 한, 돈보다는 통찰이나 방향, 세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쪽으로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같이 봐야죠. 근데 이제 청간이냐 지지냐, 일간에서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이런 거 다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초에서 다 가르쳤는데 이걸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청간 중심으로 봅니다. 보통은. 그리고 둘 다 있으면 일간하고 어디에 더 가깝느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거고요. 그런 것만 조금 구분하시면은 된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쓸 수 있다는 게 월등하게 중요하다. 근데 쓰려고 하면 근이 있는 경우가 좋다. 신강을 얘기하면. 근이 없으면은 인성을 쓰기 어려우니까 재성이 있어도 어때요? 자기 객관화는 잘하는데 행동으로 안 가진다고요. 우리 운동 왜 안 해요? 그쵸, 귀찮아서. 귀찮아서 안 해요. 그게 인성이라니까요. 귀찮아서 못 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면은. 근데 쓰는 인성들은요, 귀찮음보다 해야 되는 게 훨씬 커요. 그 압박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인성 있다고 다 게으른 거 아니고요. 이런 식상이나 재성이 있고 쓸 수 있는, 그래도 근이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가기 싫은데 간다 이거예요. 안 가면 죽을 것 같거든, 진짜로. 돈 안 벌면 미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봐라 이거예요. 이거 두 개만 봐라. 근데 왜 사람들이 상담을 오겠어요? 잘 안 돼 있거나, 뭐 식상이, 사실 인성 기반에서 식상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식상이 웬만큼 강하거나 근이 없는 이상은
운에서 그런 걸 식상 못 쓰게 만들면 그때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맞냐 이러면서. 그리고 이 억부는요, 개인의 기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좋냐 싫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싫으면 안 해요. 억부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한다. 근데 격국의 중심의 베이스인 사람들은요, 싫어도 해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억부적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직업이 보장돼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업이 보장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잘 돼 있으면 그건 보장돼 있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성 베이스의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뀌는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인성을 새롭게 습득할 때예요. 그쵸? 인성 베이스에서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업이 바뀌겠다는 신호는 어디서 오냐면은 새로운 공부를 할 때.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자, 인성 기반인 사람이 직장 잘 다니는 경우도 있겠죠? 갑자기 사주 공부가 너무 재밌어. 직장 때려치고 사주를 업을 하겠다.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런 때가 다 직업이 바뀌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재성이든 식상이든 새롭게 쓸 수 있는 운이 와줘야 확실하게 바뀐다 이거죠. 그럼 이제 뭐예요? 개인의 기호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적성하고요, 진로하고 잘 안 맞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거 떠나서 직업으로 결정되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억부적 관점에서 구성이 잘 짜여진 명들은요, 좋아하는 걸로 충분히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특히 이제 일시에 뭐 식상들이 강렬하게 되어 있다, 인성 베이스에. 그러면 틀림없죠.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곧 죽어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혼도 어떻게 해요? 개인의 기호로 하겠죠. 격국들이나 얼굴 안 보고 뭐 안 보고 할 수 있지, 이런 억부적 관점에 대인 사람들은요, 반드시 외모를 따지고요, 몸매라던가 보여지는 거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남들이 다 스펙 보고 할까 자기도 스펙 보고 한다? 거의 99% 확률로 이혼합니다. 나중에 이혼합니다. 언제 이혼하냐면은 다투고 나서, 명절 지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명절 지나고 싸우다가도 귀여워서 쏙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막 남편이 귀엽다, 그럼 싸우다가도 귀여운 것 때문에 스스로 든다고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더 빡쳐. 그러면 이혼이지 그거는. 그래서 그 궁합을 볼 때도 그런 게 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가 이런 게 거기에서 나오니까. 좀만 쉬었다가 하시죠.